일본에 있는 작은 섬, 이키노시마. 그냥 평범한 섬 이름 같죠? 근데 만약 이 이름 안에 천년의 역사를 뒤흔들 만한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저희가 바로 그 미스터리를 언어학이라는 돋보기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냥 지명 하나가 천년이나 되는 교류의 역사를 담은 뭐랄까 타임캡슐 같은 게 될 수 있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그 비밀의 문을 한번 활짝 열어보시죠. 우리가 오늘 탐험할 무대는 바로 여기입니다. 한국과 일본 딱 중간에 있는 섬, 이키노시마. 겉으로 보기엔 정말 평범한 섬인데 재밌는 건 이 섬의 이름, 이키라는 이 이름 자체가 우리가 찾아 헤매던 결정적인 단서라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섬의 숨겨진 이름. 본격적으로 그 기원을 한번 추적해 볼 텐데요. 과연 어떤 놀라운 비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핵심 가설은 바로 이겁니다. 이키라는 이름이 사실은 고대 한국어인 어귀에서 왔다라는 건데요. 잠깐만요. 어귀랑 이키, 발음만 들어서는 전혀 하나도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쵸? 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풀어야 할 첫 번째 수수께끼입니다. 일단 어귀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쉽게 말해서 강이나 바다로 들어가는 입구, 그러니까 관문이라는 뜻이에요.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어귀, 그리고 이키. 아니, 발음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쵸?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운 한국어 발음이 저렇게 딱딱하고 강한 일본어 발음으로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한테는요, 이 미스터리를 풀 아주 강력한 언어 탐정의 도구가 3가지나 있거든요. 지금부터 이 도구들을 하나씩 꺼내서 어귀가 이키로 변하는 그 과정을 차근차근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구입니다. 바로 초성 이응 탈락이라는 규칙인데요. 이게 뭐냐면 어나 아처럼 단어 맨 앞에 오는 소리 없는 자음 이응 있죠?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슬쩍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 그게 발음하기 더 편하니까요. 언어에서는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어귀가 이귀에 가까워지는 첫 단추가 끼워지는 거죠. 두 번째 도구는 발음 강화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끄러운 파도 소리가 치는 바다 위에서 서로 소통을 해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목소리를 더 크고 명확하게 내야겠죠? 그래서 부드러운 기 같은 발음이 더 멀리까지 똑똑히 들리는 거센 소리, 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죠. 그리고 마지막, 어쩌면 가장 중요한 도구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받침 에너지 법칙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일 하고 발음할 때 리을 받침에서 혀가 입천장에 딱 붙으면서 공기의 흐름을 잠시 막잖아요. 바로 그 순간에 에너지가 응축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바로 뒤에 오는 그 같은 소리에 빵 하고 전달되면서 부드러웠던 그 소리를 강력한 크 소리로 터트려버리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3가지 도구가 모두 준비됐네요. 그럼 지금부터 이 도구들을 가지고 어귀라는 단어가 어떻게 이키로 변신하는지 그 놀라운 마법 같은 과정을 직접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이 3단계 변신 과정을 한번 보세요. 먼저 1단계. 어귀에서 맨 앞에 이응이 슬쩍 빠지면서 이귀에 가까운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2단계, 이 단어를 일기 같은 한자로 쓰게 되면서 리을 받침과 기역이 만나죠. 바로 여기서 아까 말했던 받침 에너지 법칙이 작용하는 겁니다. 리을의 에너지가 기역으로 옮겨가면서 큐 소리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바다 위에서 더 잘 들리게 하려고 기 소리가 키로 한 번 더 강해지면서 짜잔! 마침내 이 키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신기하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모든 변화가 그냥 우연히 아무렇게나 일어난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언어가 스스로 발음하기 더 쉽고 또 더 잘 들리는 방향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진화한 결과물이라는 거죠.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이건 이제 과학적인 설명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순간입니다. 물론 이렇게 들으시고도 에이 그래도 이키노시마 떡 하나 가지고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니야? 우연일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변화가 그냥 단 하나의 예외가 아니라
언어 속에 숨겨진 아주 일관된 패턴의 일부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들을요. 우리가 방금 발견한 이 리을 더하기 기억은 키읔이 된다는 이 리을 플러스 기억 이퀄 키읔 괴칙 말이죠. 이게 마치 언어 속에 숨겨진 수학 공식 같아요. 자, 그럼 이 공식이 다른 단어들에서는 또 어떻게 딱딱 들어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바로 이 표가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쓰는 일기가 일본어로 가면 니키가 되고요. 기차 역은 에키, 골짜기는 코쿠가 됩니다. 전부 다 똑같죠? 리을 받침 뒤에 오는 거 소리가 예외 없이 크 계열의 강한 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기의 변화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에너지 전달 원리는요. 일본어의 초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작은 츠라고 부르는 것과 원리가 정확히 똑같습니다. 읽기를 발음할 때 1에서 한번 딱 멈췄다가 그 막혔던 에너지가 뒤에 오는 기를 만나면서 키 하고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가 아니라 이키 이렇게 발음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흥미로운 언어학적 퍼즐을 하나씩 맞춰봤습니다.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더 큰 그림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이키라는 이름 하나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짜 이야기는 뭘까요?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언어학적 분석을 종합해보면 이키노시마는 그냥 평범한 섬이 아니었다는 거죠. 고대의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건너가는 가장 중요한 관문, 즉 어귀의 역할을 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섬의 지리적 위치와 이름의 원래 의미가 정말 소름 돋게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키라는 이 작은 이름 하나가 고대 사람들이 어떤 경로로 이동하고 또 어떻게 서로 교류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역사 지도가 되는 셈입니다. 말 그대로 언어 속에 고스란히 새겨진 역사의 발자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어쩌면 새로운 질문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사용한 이 언어 탐정의 도구들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지명이나 단어 속에 숨겨진 역사를 찾아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매일 무심코 쓰는 단어들 안에 아직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고대의 지도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